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관계는 감정 교류가 깊었다 이런 느낌이 사실 카드에서 많이 드는 것보다는 어떤 연락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주가 되었던 느낌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뭐 텍스트 메시지로 뭐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썸을 타듯이 관계를 가져가셨을 수 있겠다고 보이고 있어요. 뭔가 문자로 두 분이 소통을 많이 하실 때 이 카드가 나오기는 하고, 예를 들면 뭐 톡이나 DM이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메시지나 이런 쪽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캐나제의 열정이 통로를 통해서 흐르면서 밤새 연락을 한다거나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는 갑자기 스파크가 튀었던 모습이 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연락만 주고받는 단계였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문자나 대화 속에서 좀 알게 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말이 처음에는 잘 통했고 대화나 이런 데에서 스파크가 좀 튀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좀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대화 코드가 잘 맞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까워지셨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단절되고 멀어지고 이런 게 불꽃이 타오르는 속도가 카드에서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뭔가 깊이가 무르익기 전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셨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가다가 터널의 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끝을 맞이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나 어떤 소식이나 그런 어떤 키워드가 레터 카드에서 중요한 것만큼 관계의 시작이나 끝이 말이 좀 텍스트로 오간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에게 되게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는데 두 분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기에는 좀 급박했다거나 가벼웠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는 뭐 텍스트로 그러진 않았는데요."라고 하신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연락이 오가는 그런 어떤 곳에서 사적인 감정이 피어올랐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런데 두 분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관계 지속성에 한계가 좀 있는 모습이 있고, 두 분이 현실적으로 만남의 횟수나 물리적으로 뭔가 깊이 있는 것보다는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정 교류를 조금 더 많이 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의 밑바닥이나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담감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웠겠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제가 항상 리딩 초반에 이렇게 관계의 모습이라든가 멀어지신 이유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운이 잘 안 닿거나 저랑 주파수가 잘 안 맞을 때 카드 잘못 고르실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를 고르실 텐데 그중에서 빠르게 좀 그나마 다른 카드로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다른 카드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뭔가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통보식으로 갔다거나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문자로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직접 표현을 안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얼굴을 보고 질척대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고, 카톡이나 문자나 뭐 DM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통화나 이런 걸로 그냥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통보가 이루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도 물건이 많이 남았다거나 어떤 장소가 뭔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주고받았던 메시지라든가 편지나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감정이 질질 끌리는 미련이 많이 남는 것보다는 그때 그 말 왜 했지?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지? 우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어떤 불꽃처럼 그냥 한 번 튀었던 스파크였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남을 수 있어요. 사실 좀 한여름밤의 꿈 같은 느낌이 카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방 분께서 생각하시는 멀어지신 이유는 살짝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는 이 관계가 멀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일단 펜타클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멀어진 게 현실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여유가 없었다,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상에 치여서 소홀해졌다거나 의무감만 좀 남은 그런 건조한 관계이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멀어졌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어쨌든 자기의 일이나 공부나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이런 쪽에 몰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연애보다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나 생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급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에 쏟을 여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계 자체가 설레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반복되는 느낌. 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 관계가 루틴화된다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안정감 면에서야 좋겠지만 두 분이 신뢰가 엄청나게 쌓이기 전에 그렇게 루틴화된다면 이거는 사실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매너리즘 카드가 나오진 않았지만 반복되는 숙제 같았다거나 '노력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바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멀어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펜타클 2번 카드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저글링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사랑이나 여러 가지로 이분이 이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걸 좀 힘들어하셨던 게 있어요. 멀티가 좀 안 되시는 분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기에는 자기의 금전적인 상황이나 커리어나 여러 가지로 불안정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뭐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퇴사를 해야 됐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디 출장을 멀리 갔어야 됐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롯이 이 관계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 금전적이건 시간적이건 다른 상황들이건 여러 가지 사이에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유지해 나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가성비를 따지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확신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자기 여건들 때문에 여러분들 간을 본다거나 태도를 애매하게 가져갔던 느낌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직진하고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쥐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못하다가 결국에 관계를 놓쳐버렸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지키고 싶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숙제 같다거나 좀 내가 자꾸 처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내가 이 생각 때문에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런데 이 관계까지 뭔가 처리해야 됐던 어떤 일들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연락이 하나 올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답장하고 아니면 내가 뭐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런 것들도 일의 연장선처럼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아 이도저도 결국에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고 감정의 문제였다라는 것보다 상황적인 문제였을 수 있어요. 펜타클 카드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스스로도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분이 맞춰주고 보조 맞춰주고 부응해 나가고 그러기에는 이분이 능력이 없었다거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 좀 불안정한 우리 둘의 관계를 멈추고 자기 일상적으로 안정감 찾고 편안한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어져서 멀어졌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면 상대방 분은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프지만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이분에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픈 상황들이 좀 있었다거나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거나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멀어짐을 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어졌다는 게 이분이 단절이고 이별이고 그런 게 격렬하게 뭐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평화 안정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도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믿고 계시고, 이렇게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다거나 지금 당장 후회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감정적으로 좀 우울하고 그런 건 있어도 뭐 엄청나게 슬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도 사실 이분이 '영원한 우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미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다시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나 그런 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거리 두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했을 때 이분이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이런 게 보여요. 소드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벗어나서 이분도 사실 '숨통이 트이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뭔가 연락을 이어가고 그럴 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게 살짝 소란스러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락달락하고 그런 것들도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여러분들과 멀어지는 과정이 쉬웠다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쉽지 않고 씁쓸하고 그랬던 것들은 있어도 그렇게 멀어지는 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정감, 뭔가 자기 자신의 안위 이런 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상대방 분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거든요. 그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행동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볼게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시종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그동안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이 없고 유치한 어떤 자존심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종 카드는 아이 카드이고 미숙한 카드이고 청소년 카드이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어른스럽게 해결해 나갈 능력이나 용기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상대방 분께서 연하라거나 아니면 경험치가 굉장히 미숙한 분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시작 단계에서 끝났다거나 그래서 시정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시정 카드가 두 개나 나왔다는 건 이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성숙하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하고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고 좀 찔러보고 싶고 간보고 싶고 그런 어떤 궁금증은 있었는데 이분이 뭐 책임질 용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연락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나서 멈춘 것도 있고 본인이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볍게 뭔가 해 보지 뭐. 찔러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을 수 있어요. 움직이고 싶기는 한데 '행동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방법 자체를 몰라서 좀 갈팡질팡하셨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완즈 카드가 불의 속성이기 때문에 충동이나 열정이나 여러분들에게 행동할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뒷수습을 할 능력이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도 남고 열정도 남아 있었겠지만 '내가 먼저 움직였다가 여러분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눈치를 보고 계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분은 뭔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립고 미안한 마음도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립고 미안한 마음들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거절당하고 반응 자체가 차갑게 돌아오고 그럴까 봐 굉장히 겁을 먹고 무서워서 연락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다가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멀리서 그리워만 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멘탈도 약하신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이분이 위축되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도 나한테 신호를 줘야지 내가 움직이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판을 깔아줘야지. 혹시 여러분들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게 있어요. 유치한 어떤 마음인데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사실 여러분들과 없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야 있겠지만 그 이후에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이분이 모르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웠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더불어서 자기의 어떤 찌질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염탐만 하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아예 그냥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마음의 크기에 비해서 이분이 그릇이 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해 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고 보고 싶고 미안했지만 내가 연락했다가 근데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무서워. 이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동적인 모습이 카드에서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카드를 볼게요. 감정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깊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마음이 좀 아리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야 뭐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석바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거나 내 안위를 위해서 이 관계에서 멀어졌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나를 좀 포용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어지간히 좋아하시는 게 있고 좀 여러분들을 놓쳐서 아깝다는 마음도 있고 슬프시거든요. 상대방 분께서 겉으로 티를 안 내실 수는 있어도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깊게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 생각이 많이 난다거나 자꾸 프로필 뮤직을 자꾸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프로필을 많이 바꾸고 뭐 스토리를 자주 올린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 척하다가 밤만 되면 여러분들 생각나서 우울하다거나 그냥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그리워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단순히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줬던 고마운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기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컵시존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컵시존 카드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분이 감정은 그럴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성숙하게 책임감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만 취해 있는 거거든요. 정작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깊게 헤아린다거나 공감한다거나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립고 여러분들이 좋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해 줬기 때문이지 이분이 여러분들이 뭐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 아니면 멀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리움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감이나 애정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재회까지 가기에는 너무 이분이 마음이 여린 게 있어요. 자기 혼자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처럼 혼자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자기 감수성이 그냥 혼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실 작은 계기만 있어도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릴 만큼 감정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마음이 지금 당장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 그냥 짝사랑하는 마음처럼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거나 여러분들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뭐 질투도 나고 다른 이성이 생겼는지 궁금하고 나 없이 잘 사는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싶고 그러는데 사과할 용기는 쥐꼬리만 한 상태예요. 미안한 감정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를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안하긴 한데 근데 받아주긴 할 거지? 받아주면 사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른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사는 모습 본다거나 다른 이성이랑 살짝이라도 엮인다거나 그러면 질투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폭발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이면 괜히 부럽고 샘나고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유치한 욕심이 많이 보입니다, 카드에서. 그래서 밤에 청승을 떠시는 건 있는데 자존감이 좀 낮고 겁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생각은 당장 적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상대방 분 앞으로 행동해 오실지 볼게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결말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런 리딩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다른 어떤 리더님께서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그렇겠지만 이분이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인 용기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엔딩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은 많으세요. 그런 감정. 컵 8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을 뒤로 하고 '내 갈 길 떠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렇다거나 그립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관계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기력하게 도는 카드거든요. 쿨하게 여러분들을 잇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미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혼자 씁쓸해하면서 돌아서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연락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재회를 위한 느낌보다는 자기만 괜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여러분들을 들쑤실 수는 있어요. 현실적인 자기가 눈앞에 놓여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적인 기회든 금전적이든 학업이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지금 당장은 더 중요하다,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사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을 해 줄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관계를 지금 당장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소소하게 내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 내가 스펙을 쌓는다거나 내 밥벌이를 한다거나 지금 시기에서는 사랑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펜타클 카드도 많이 나오고 시존 카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마음에 콕콕 박혀 가지고 상처받고 '아 리딩대로 흘러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어를 원하신다면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도 좋고 그냥 재미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감정도 남아 있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게 쪼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재회를 위해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분이 당장에 행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해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과 멀어질 때 여러분들을 뭔가 붙잡을 능력도 용기도 없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수동적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밥 떠먹여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축되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쳐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지금 당장 아직까지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관계를 이어가면서 겪어나갈 감정 소모나 이런 것들도 두렵기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내가 도망친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 서로의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이 관계가 마음이 큰 것과는 별개로 마음속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결론을 내리신 모습이 있습니다. 좀 쫄아 계신다거나 자기의 초라함이나 이런 것들 들키기 싫어서 지금 당장 행동을 안 하시겠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걸로 보여요. 관계를 책임질 만큼 성숙하다거나 용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시종 카드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세를 좀 점쳐 볼게요. 지금은 사실 상대방 분께서 기운이 많이 쇠퇴하고 무기력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존심만 남고 되게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병든 왕이라는 카드거든요. 왕이라는 거는 권위가 있고 그런데 지금 누워 있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만큼 피곤하고 기운도 쇠하고 내가 자존심, 권위, 체면 이런 것만 남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행동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감정이 갑자기 급격히 변하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나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밤에 감수성 터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거나 충동적으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연락은 해 오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한 카드가 그동안 이분이 상대방 분께서 행동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 시종 카드들처럼 자꾸 누워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천둥이 울린다는 건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다거나 내부의 어떤 마음속에 충동이 올라온다거나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연락 스타일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앞뒤 설명 없이 그냥 툭 던지듯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좀 소식이 갑자기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앞뒤 설명 없이 어쨌든 이분이 좀 움직이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속도는 좀 질질 끌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닿을 수 있어요. 2주 내의 흐름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직설적이고 뜬금없이 연락은 올 수 있다. 이거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 가능성 자체는 좀 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멀어지고 헤어지고 이랬을 때 다시 이어질 기회가 이제 충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병든한 카드인데 연락이 닿고 재회가 된다고 해서 상대방 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상황이든 이분의 우유부단한 태도든 회피하는 성향이든 완전히 치유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은 그냥 자기 자리에 누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천둥 소리에 잠깐 놀라서 깬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 같은 것들이 연락이 왔을 때 급격하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소리만 크고 사실은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뉴페어는 사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노는 친구 정도고 좀 가볍게 즐기는 관계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변화무쌍하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도파민만 좀 터지고 굵고 짧게 이렇게 만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상대방 분하고의 관계도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기 때문에 뭔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싸운다거나 갑자기 다시 관계가 타오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불안정함은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기운 잘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상대방 분과 원하시는 흐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리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어떤 친구처럼 뭔가 신뢰가 좀 있던 관계셨을 수 있어요. 동료에서 시작을 했다거나 친구에서 시작을 했다. 아니면 우리가 신뢰를 쌓을 시간이 있었다거나 어떤 편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시는 관계이실 수 있거든요. 그 관계가 급격하게 타오르고 열정이 있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서히 깊어진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썸을 잠깐 타다가 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뽑으셨다면 좀 동갑내기가 많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동년배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아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이제 '믿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서로에게 나름대로 솔직하려고 노력했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물론 설레는 감정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이 관계에서 올인할 수 있겠다거나 그런 식의 좀 믿고 싶은 마음, 신뢰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즈 카드를 봤을 때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카드거든요. 잔잔하게 관계가 유지되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관계의 성격이 좀 180도 바뀌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뭔가 신뢰가 깨졌던 일이 있었다거나 밤에서 낮으로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상황이 갑자기 뒤집힌다거나 관계가 서서히 뭔가 이렇게 물들듯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멀어질 때는 서서히 멀어진 게 아니라 타이밍이 갑자기 확 어긋났다거나 현실적인 어떤 이직이든 거리 문제든 집안 문제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남이 되어 버린 느낌. 그런 식으로 멀어지신 느낌이 있고 편안한 어떤 느낌이 결국에 독이 돼서 결국에 선을 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상대를 믿어서 확인하지 않고 이 관계에 들어왔다가 좀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한 분이 뭐 다른 어떤 이성이 있었다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를 어장관리를 했구나.' 약간 이거를 깨달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적인 어떤 반전의 상황이 있었다. 전환점이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익숙함에 속아서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믿고 싶어서 숨겨왔던 문제들이 그냥 햇빛 아래 드러나듯이 명확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면서 관계가 끝나셨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어떤 타이밍이든 현실적인 일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사실 뭐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뭐 진흙탕 싸움을 했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상황적인 이유, 신뢰 문제 아니면 관계가 갑자기 전환이 돼 버린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방 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두 분이 멀어진 이유는 뭔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두 분 사이에 있었다고 보여요. 마음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든 상황이든 그런 노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든 좀 마주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자꾸 감상에 젖어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스스로 좀 자격 없다고 느끼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자기하고 약간 관계가 불균형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애같이 군다거나 한 분이 좀 어른스럽게 자꾸 챙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한 분이 좀 애같이 좀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두 분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아 우리 처음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어쨌든 아까 다가제 카드가 나왔을 때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멀어졌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도 당시에 상황 자체가 사면 초과였다거나 현실적인 제약이 두 분 사이에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짝 뭐 이성이 있었다거나 가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족이든 금전이든 직장이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랬다거나 소문이 났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상황이 그랬다 이런 것보다도 그거를 이제 풀어나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안 된다. 그냥 지금은 뭔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겁을 먹어서 두 분이 멀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거나 뭔가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관계를 풀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상황 자체도 너무 뭔가 꼬여버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인연이었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틀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답답했다고 하세요. 상대방 분은 그런데 이 관계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거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황 탓을 한다거나 그러신 모습이 있고, 우리가 좋았었던 때에 그런 부분에 젖어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답답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지금 생각할 때 그 멀어졌던 상황 자체는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했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겉모습은 그렇게 냉정했는데 속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계셨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다잡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여러분들과 멀어지는 게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내 건데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소유욕도 있었겠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겉마음과 속마음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멀어질 때 '내가 감정을 다 드러내고 그러는 게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 같은 건 끊어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차갑게 마음을 먹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싶다는 고집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고 '우리가 멀어진 건 사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멀어지고 나서 이분이 힘들어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우리는 안 되는 사이였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킨 면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난도질하신 느낌이 있어요. 억누르신 모습이 있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악역을 맡더라도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는 게 자기의 삶도 사실 좀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웠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로 여러분들과의 단절을 선택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멀어질 때 상대방 분이 많이 차가워 보였다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분도 뭔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 둘의 관계가 미래가 살짝 안 보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 있고, 상대방 분께서 지금까지 멀어졌을 때는 그랬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행동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 분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현실적인 일에 몰두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분 사이에 약간 차단 이슈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숫자 8이 약간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8이 두 개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일이나 자기의 학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보내는 일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도 있고, 단순히 뭐 바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일이든 뭐 야근이든 회식이든 이런 것들로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사실 감정이 들쭉날쭉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일부러 바쁘게 움직여 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게 있고, 두 분이 멀어지고 나서 상대방 분께서 더 이상 이 관계를 건드리면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감정보다는 자기의 현실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고, 본인이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까 카드에서도 자기가 좀 감히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모습도 있어요. 마음 한쪽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뭔가 허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 본인의 일상에 많이 이제 몰두를 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애를 뭔가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것보다 당장 자기가 해 나가야 될 일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이분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게 있어요. '행동할 생각이 없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동할 만한 어떤 스케줄적으로나 자기 목표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동할 만한 좀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집고 들어올 이분의 틈이 없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일상 속에서 그렇고, 즉흥적으로야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한 번씩 일었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일들 처리하시느라고 이분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더 좀 급하고 중요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것들이 좀 지속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든 보고 싶은 마음이든 충동적으로 올라온 건 있어도 그게 금방 꺼지고, 연락해 볼까 싶다가도 갑자기 뭐 5분 뒤에 "아니다.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금방 식어버리고, 그 냄비 근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야 자주 났지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행동으로 옮길 만큼 진득함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이고, 괜히 연락했다가 본인 마음이 너무 충동적으로 빠르게 불타오를까 봐 그렇게 겁을 먹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급발진한다거나 욱해서 연락했다가 우리의 상황을 더 망칠 것 같다거나 그런 생각도 있으셨고, 이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은 분노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요. 화가 난다거나 그런 감정, 그리고 미련 이런 것들도 올라왔는데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대화로 풀 만한 준비가 이분이 안 되셨던 것도 있어요. 제대로 풀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그냥 혼자 그냥 삭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다시 시작했을 때 파급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지금 자기가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루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술기운을 빌린다거나 현실적으로 자기가 여유가 생겼다거나 이성이 많이 마비됐을 때, 그럴 때를 계기로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셨을 수도 있고 연락을 해 볼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락이 진지한 대화보다는 가벼운 찔러보기에 불과했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펜타클 8번 그리고 소드 8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단 이슈 있는 분들이 많이 뽑아 주셨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만약에 차단이 두 분 사이에 되셨다면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사실은 차단을 했다면 어떤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행동을 할 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만약에 재회를 원하셔서 듣는 분들은
차단은 가급적이면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상대도 나 차단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다. 그런 어떤 유치한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런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재회든 연락이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뭔가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풀어주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속마음이신지 볼게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분이 보기에는 좀 여유롭다거나 정말 배우작감으로 괜찮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최고로 좀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없어도 여러분들은 잘 사실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하는 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소드 8번 카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괜찮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봤자 뭐 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의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이 소드 8번은 자기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들었는데 벼룩을 그냥 놔두면 이렇게 높게 뛸 수 있는데 어떤 병, 통 그런 데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 그 병 높이까지밖에 안 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자기의 한계를 좀 짚고 그러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괜찮고 안정적이고 좀 잘 지내 보이는데 내가 괜히 뭐 여러분들 들쑤셔서 뭐 해. 이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뭐 소유하고 싶다거나 곁에 두고 싶다거나 그런 욕심은 있는데 현실적인 이분이 장애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거부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상황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놓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나아갈 만한 용기도 없다 이렇게 보이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염탐하고 그러실 수 있어도 뭐 잘 지내네 그냥 좀 예쁘네 멋지네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만 하실 수 있습니다. 멀어졌다거나 헤어졌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남는다거나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을 좀 품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관계가 끝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놓쳐서 참 안타깝고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 자체는 큰데 행동 자체는 근데 현실적으로 방어적이다 이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고 다시 다가가고 싶더라도 용기도 부족하고 근심 걱정도 많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든 자기의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이런 것들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실 진짜로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거든요. 아까 차단도 그렇지만 이분이 가정이 있다거나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고 어쨌든 상황적으로 좀 부족하신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행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거나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좀 지금 보면 유치한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시는 모습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거나 자책감이나 이런 것도 들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못하시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거나 잘 지내고 계실 수 있어도 속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식하시는 건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세요.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통이 좀 끊겨서 답답하다, 곤란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겁을 먹고 숨어버린 느낌도 있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분이 뒷수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절할까 봐 그리고 상황 자체가 더 꼬일까 봐 두렵다라는 마음이 많이 보여요. 움직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이다 이렇게 핑계 대시면서 내 잘못 아니지 상황 탓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지막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올라서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거나 작은 문제들도 과장해서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점괘를 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재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볼 거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분의 행동력이나 그거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두 분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야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이분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듯이 태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상형이고 좀 그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더 지키고 자기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겠지만 자기가 그런 평온함을 깨고 다가가지는 않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 없이 너무 잘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파시 보내는 거.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만남을 청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주파수를 듣는다거나 텔레파시를 보낸다거나 그러면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막연하게 닿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실 게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분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없어서 공허한 건 있더라도 혼자만의 삶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보다는 지금 혼자 누리고 있는 생활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엮였을 때 감정 소모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인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긴 하지만 서로의 어떤 평온한 일상을 깨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헛된 희망을 계속 품어갈 거다. 나 혼자 짝사랑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기를 좀 하늘에 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실 걸로 보이고, '하늘이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기억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시절 이런 것들 그리워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재회까지 그렇게 시도하는 데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인 감각이 이분이 많이 떨어져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심하게 미화하는 게 있어요. 좀 미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연락이 닿아도 여러분들과 재회를 할 때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달리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잠수를 탔다거나 뭐 환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차단을 먼저 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약속을 자꾸 깬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이 사실 창피하고 염치도 없고 그래서 못 다가가는 심리도 있어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그립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이고 싶다라는 게 당분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 그냥 끝이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 당장은 그냥 혼자 짝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두 분의 운세 자체를 봤을 때는 대반전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게 있어요. 두 분이 갑작스러운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드가 연인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가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대기란 카드이고 결국에 연락이 많이 통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소극적으로 태도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운의 흐름이 결국에 두 분을 강력하게 연결해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여러분들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간다거나 상대방 분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명분이나 계기가 생긴다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하시더라도 외부의 어떤 운 그리고 우연한 계기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분이 엮여버리시는 게 있어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식 때문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동거했던 사이다라고 하면 짐을 나눠줘야 돼서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락운 자체는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상대방 분 혼자 있고 싶다거나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뜬구름 잡고 이러고 있는 느낌하고는 사실 상반되기는 해요. 그래서 연락적으로는 좀 풍년가가 울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연락이 닿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예전의 어떤 감정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은 빨리 되찾으실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 두 분은 수비학적으로 6의 흐름이에요. 6의 흐름이고 4와 2를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연인 카드가 물론 심볼론이긴 하지만 심볼론에서는 2라는 카드이지만 결국에 메이저 카드에서는 6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좀 6하고 관련이 있다. 가까우면 6일이겠지만 좀 멀리 내다봤을 때는 6주,
늦어져도 6주 안에 상대방 분의 어떤 액션이 있다거나 연락이 된다거나 관계가 급진전된다거나 상대방 분이 차단하셨다면 차단을 푼다거나 이런 식의 계기가 생기시겠다 이렇게 씁니다.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상대방 분의 의지보다는 운명적으로 이끌려서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뭔가 흐름에 따라서 연락이 닿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두 분이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전에 뭐 이별의 원인이 있었다거나 멀어지는 원인이 뭐 현실적인 문제였다거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거나 두 분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힘이 생긴 상태에서 재회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운이나 연락운이 좋기 때문에 기운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상대방 분과의 연애운 자체가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재회하시게 된다면 친구 같은 편안함에다가 여러분들 열정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소통하시면서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흐름이 다가온다. 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된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폐운도 좋고 여러분들 연애운 자체가 지금 6주 내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게 좋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실 수 있고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꾸 나를 도와주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소개팅이든 모임이든 그런 데에 나가서 첫눈에 호감을 느끼신다거나 티키타카가 잘 되는 완벽한 인연 마주치실 수도 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 분의 버금가는 기인 같은 유패가 지금 들어오는 시기예요. 흐름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분하고 좋은 흐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시작이 굉장히 우연한 느낌도 들고 가볍다거나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가 계획을 깊이 뭐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세웠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어떤 썸이었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어 갑자기 이렇게 이어지네?'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뭔가 우연한 계기든 예상 못했던 시점에서 만났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소개팅이든 모임이든 갑작스러운 연락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처음에 관계 자체를 무겁게 시작한 느낌이 없어요. 소소하게 뭔가 행복도 주고받으시고 일상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부담 없이 그냥 좀 즐겁게 지내셨다거나 만약에 내가 나간 자리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나갔다. 약간 이런 어떤 자리에서 좀 이렇게 이어지신 경우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 클로바 카드는 행운이잖아요. 행운은 이제 좀 단기적인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꽃 자체는 확 튀었을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이 길게 이어지기 전에 뭔가에 의해서 두 분이 흐름이 좀 막혔다 이런 건 있어요. 다만 이 관계가 뭔가 가볍게 시작했다고 해도 관계가 가볍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뭔가 즐겁게 시작을 해도 중반부부터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조금 혼자 속을 끓인다거나 버텨내야 됐던 시간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겉으로야 뭐 즐거워 보였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관계가 뭔가 정체되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자꾸 답답한 느낌이 드셨을 수 있거든요. 짧고 굵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질기게 어떤 이어지는 감정의 끈 때문에 쉽게 놓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약간 행운인 줄 알고 잡았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인내심을 자꾸 기르게 한다거나 자꾸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수 있어요. 즐거움 뒤에서 어떤 고집이 있다거나 풀리지 않는 두 분 사이에 근본적인 어떤 깊은 뿌리 박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 더 이어갔다면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아쉬움이 두 분의 관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모습도 있고 한 분이든 두 분 다 그러신 거든 이 관계를 놓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버텼던 시간들도 있고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감정이 좀 생생하신 게 있어요. 타이밍이 조금 야속했다 이런 게 있고 두 분의 관계는
서로에게 행운처럼 다가왔어도 현실적인 벽 때문에 제대로 관계를 펼쳐보지 못하고 멈췄다. 이런 분들이 카드를 많이 뽑아주신 걸로 보여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불쑥불쑥 생각도 많이 나시고 아픈 손가락처럼 좀 가지고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두 분의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대방 분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우리가 만났던 시기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 없어서 많이 답답했다고 하시는 모습도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뭔가 뜨거웠던 느낌도 있는데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서 식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 분은 애초에 두 분 사이에 어떤 호감이나 끌림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열정 자체가 좀 지속되지 못했던 느낌이 있고 금방 식어버렸다거나 뭔가 섹슈얼하게 이끌림이 강했고 충동적으로 관계가 시작됐을 수 있어도 그것들이 금방 식고 타이밍이 어긋나서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초반에 에너지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의지가 꺾였다. 갑자기 꺾여 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에 여사제 카드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하는 줄 알았는데 도무지 여러분들의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태도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답답해했을 수 있고 반대로 자기가 숨기는 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자 뭐 아니면은 뭐 열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분이 외쳤는데 다른 한 분이 뭐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좀 엇박자로 나가신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끼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든 본인이든 마음을 숨기고 수동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고 하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 그게 다 오해가 쌓여버렸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끌렸는데 눈치만 본다거나 자존심 때문에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겉으로야 뜨거워 보였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대화나 속마음이나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에서 조금 단절되고 벽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관계가 애매하게 이제 비밀 관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설명하기 어려운 한 분의 어떤 비밀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 분이 그거를 또 캐내려고 하신 것도 없어요. 캐내지도 않으려고 한 것 같고 명확하게 두 분이 끝맺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가운 어떤 말을 안 하는 느낌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런 게 있습니다.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보면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좀 캐내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척 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두 분이 멀어지실 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든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분들의 태도를 받아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다기보다는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에 현실적으로 피곤하다거나 감정 소모가 좀 귀찮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속으로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나서 이분도 멍하셨던 것 같거든요. 사실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나서 이분도 멍하고 '이게 뭐지?' 싶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무기력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큰둥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후에 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거나 해도 좀 새로운 기회도 못 보고 그 정도로 좀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을 수 있고 '멀어졌으면 멀어진 거지 굳이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립다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가 가져다 줬었던 어떤 피로감이나 귀찮음이나 이런 것들도 떠올랐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긴 하지만 많이 그립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실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시는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쉽긴 하지만 다시 움직이기에는 상황도 좀 부담스럽고 '내가 의지도 없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나서도 이분이 뭔가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 봤다가 이분이 실망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분 멀어지고 지금까지 행동 왜 안 하셨는지 볼게요. 상대방분 사실 여러분들하고 멀어지고 나서 다시 겪을 감정 소모가 좀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눈치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멀어질 때 보였던 자기의 모습 자체도 좀 부끄럽고 그런 것도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거나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안 한 게 '깊은 생각이 사실 없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아쉬운 게 없대요. 이분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그런 게 '나 혼자 노는 것도 재밌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러버스 카드도 그렇고 태양 카드도 그렇고 원래는 좀 희망적이라거나 긍정적이라거나 이런 카드인데, 어쨌든 멀어지고 행동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활, 자기의 삶, 그런 식으로 뭔가 유희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좀 우유부단한 면도 카드에서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다, 강한 끌림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예전에 뭐 안 좋았었던 여러분들과의 나의 관계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까 봐 두렵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이 좀 있다거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저스러웠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볼 수 있었는데도 이분이 책임을 좀 미룬다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아 우리가 운명이면 자연스럽게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하신 게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고, 직접 나서서 뭔가 해결한다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알아서 정리되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뭐 행동을 할 생각이 애초에 있었나 싶기는 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다른 이성 문제든 주변 상황이든 본인이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이든 어쨌든 확실하게 명분도 없다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연락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태양 카드를 봤을 때 슬퍼한다기보다는 사실 천진난만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게 멍하고 '이게 뭐지?' 싶고 그런 건 있어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거나 얼떨떨하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좀 시큰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언젠가 좋아지겠지. 우리가 인연이면 만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을 애초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밝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려고 나름대로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이해해 주고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의 철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없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찌질하다거나 아니면은 감추고 싶은 어떤 치부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났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애처럼 굴었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들켰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다가가기에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아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하려고 하신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 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볼게요. 이분은 사실은 불쑥불쑥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 보고 싶다거나 뜨거운 어떤 여러분들에게 본능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오실 수 있어요. 열정이든 내가 뭐 섹슈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거든 그런 것들이 확 한 번씩 치솟는다거나 밤마다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런 식의 욕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소드 4번 카드가 보여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가만히 있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엔진이고 이거는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자기의 문제, 자존심 문제, 뭐 아니면 주변의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이제 침대에 누워버리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연락을 한번 해 볼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거나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금방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꾸준히 은근히 은은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갑자기 막 이렇게 욱하고 올라왔다가 내가 발작하듯이 그리움이 그냥 확 치솟았다가 이게 확 꺼져 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실 화도 나고 이분이 짜증도 나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답답하다.' 그리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욱하고 좀 삐지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들도 계속 올라오세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내가 따지고 싶다거나 화끈하게 여러분들에게 풀고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혼자 올라왔다가 그게 식어버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서 뭐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계획도 없으시고 뒷일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일단 내가 해 볼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여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갑자기 보고 싶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느낌보다는 들쭉날쭉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면 리딩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리더님이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든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살짝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의 감정 기복 때문에 그러신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고 어쨌든 상대방분은 이 관계가 자기에게 스트레스였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쳐 버리고 번아웃이 온 게 있어서 가고 싶더라도 '괜히 내가 무슨 명분으로 가지? 내가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든 상처든 데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도 있고 섣부르게 괜히 건드렸다가 덧날까 봐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아까부터 카드에서 사실 회피 카드가 나오진 않았어요. 명확한 회피 카드라고 하면 뭐 소드 7번 카드가 나온다거나 그냥 도망쳐 버리는 느낌의 카드들. 에라 모르겠다 싶은 카드들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과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에라 모르겠다였지만 이분이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스트레스 요소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과 관계를 이어갈 때에 내가 조금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자신이 없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지금은 아니지. 나 피곤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버리는 게 이분 스스로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자꾸 본능은 다가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쉬어야 되고 연락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리감을 많이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잊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 앞으로 행동 어떻게 하실지 볼게요. 이거를 보고 운세도 점쳐볼 건데 기본적으로 완즈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뭔가 쉬고 싶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주셔도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뜬금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완지 4번 카드는 축제의 카드이고 그런데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편하게 보자. 술 한잔하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뻔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회를 하고 싶다거나 거창하게 뭐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미래를 약속하고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자기 기분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뭔가 감정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웃고 만나서 떠들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 티키타카만 잘하고 싶다.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행동들이 살짝 즉흥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끌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참기 어려워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편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도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끌리니까 연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락이 오더라도 영양가가 좀 없고 갈등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은 당장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안부 인사 정도에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움직이겠다 이런 것도 없으시고 책임지겠다 이런 것도 없으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분도 사실 계획이나 확신이나 이런 거 없이 의욕만 앞서서 연락을 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긴 하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세를 점쳐보면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고 지금 막혀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막혀 있던 소통의 운 자체, 연락 운 자체는 트이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 분 쪽에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서로 오해가 풀린다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상대방 분 입장에서야 그동안의 어떤 서운한 거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관계를 뭔가 이렇게 다시 자존심을 꺾고 다가온다거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서 여러분들과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2주 흐름이 가장 강력해 보이고 그 시기 지나면 11주도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요일로는 일요일이 가장 강력하시고 목요일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일요일이나 2주 가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만 상대방 분이 다가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진득하다거나 깊다거나 그런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지 않아서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상황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뭐 애틋하다거나 그래서 다시 만날 수는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지금 왕의 두 자녀라는 카드예요. 두 인물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어렵고 정서적인 거리감이 두 분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상대방 분하고 재회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내리신다면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천생연분의 속궁합부터 성격이든 조건이든 맞는 그런 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안 것처럼 편안하고 말이 잘 통하고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 등장한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당장은 사실 구패 쪽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뉴패보다는 기존 상대방분하고 연결되실 운이 많이 작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분의 이런 어떤 철없는 마음 아니면 대책을 세우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다거나 받아주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운세를 점쳐봤는데 전개가 좋게 나와서 기운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정원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엮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뭔가 주선자가 있는 부분에서 만났다거나 여럿이서 함께하는 공간에서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은밀하게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여럿이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적인 어떤 공개된 만남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체면, 남들에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실 수도 있고 이 관계가 나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됐다거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좀 오르내리기 쉬운 환경에서 관계가 이어졌을 수 있고 그 지난 애정 그런 것보다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도 많이 신경을 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사실 지적 수준이 잘 맞다거나 사회적 위치가 잘 맞다거나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말 자체는 잘 통하시고 뭔가 대화 코드 자체는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서로에게만 집중하기에는 주변에 소음이 좀 많았다. 이런 게 있어요. 방해 요소가 좀 있었던 산만한 관계 느낌이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친밀한 느낌보다는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두 분이 멀어지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사랑이 식어서다.' 이런 것보다도 두 분이 뭔가 감정보다는 외부적인 상황, 환경, 시선 이런 것들도 문제였고 지나치게 한 분이 뭐 사교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3 자, 자꾸 소문, 주변의 평가, 친구 이런 것들이 뭔가 두 분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공개된 관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겉모습은 두 분이 화려해도 속에서 친밀감 같은 게 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는 두 분 멀어지신 이유를 좀 볼게요. 이건 상대방 분의 생각인데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좀 예민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개인주의가 있고 여러분들은 예민한데 그게 좀 부딪혔다라고 하시거든요. 자기는 혼자 있어도 되게 만족스럽고 자신감에 차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연애보다는 내 즐거움, 내 만족 이게 우선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사실은 뭔가 관계에 헌신한다거나 그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신 게 있고 이게 여러분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분은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캐내려고 한다거나 눈치를 이제 살피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거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었다면 이분이 자기의 사생활에 간섭한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이상하게 집요하다.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세우지? 나는 가만히 잘 있는데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돌리셨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때도 서로 뭔가 져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각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서로 굽히지를 않고 서로가 아쉬우면 나에게 오겠지 이런 식으로 갑을 관계가 좀 있었다. 그리고 관계가 사실 말꼬리 붙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협점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분도 사실은 정신승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신 게 있고 관계보다는 자기 감정이 조금 더 앞서 계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려를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멀어진 이유였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고 굳이 힘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멀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이 살짝 날카롭게 부딪힌다거나 사소한 어떤 말다툼이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과하게 받아들인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이없게 실수를 한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우리는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하고 자기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터놓고 그런 것보다는 자꾸 재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소통 자체가 피곤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쪽에서 자꾸 자기를 테스트한다거나 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거나 두 분이 뭔가 유치한 행동들이 있었다.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한다거나 염탐한다거나 홧김에 팔로우를 취소하고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숙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관계를 좀 가볍게 만들고 신뢰를 깨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려고 하고 집요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상대방 분께서 자기의 어떤 안락한 느낌 그런 것들에 간섭받고 싶지도 않고 감시받고 싶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하는 건 오늘 카드 뽑으신 분들 다 그렇게 막 이제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절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멀어질 시점에 멀어졌다 생각하는 것 같고 이별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 당시에 멀어진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옳았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관계에서 사실 얻는 것보다 뭔가 잃는 게 많다.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냈던 건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기대를 하다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미워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차가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성숙한 어떤 태도다. 이렇게 멀어지는 게 성숙한 태도다. 이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냉정하게 이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차단을 했다거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뭐 방해 금지 모드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거나 익십했다거나 안 익십했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쳐내고 거절하시는 모습이 카드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멀어지고 나서 행동 안 하신 이유를 좀 보면 이분 중에서는 사실 행동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행동하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자기 자존심이 사실은 하늘을 좀 찌르세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뭐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의 흐름이었고 자기가 통제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뭐 하늘의 뜻이었다거나 시간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셨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이제 미련이 좀 남는다거나 찝찝하다거나 여러분들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고 그런 것보다는 상황 탓을 하고 싶었다거나 우리는 그냥 안 맞아서 헤어진 거지. 그 가치관이 안 맞아서 멀어진 거지. 타이밍이 안 좋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상황 탓을 하든 여러분 탓을 하든 자기 탓은 안 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인 것보다는 자기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었다 생각한 것도 있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쪽에서 온다거나 좀 막연하게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늘이 뭐 우리의 운명을 좀 이어주겠지. 뭐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멀어지고 지금까지 행동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분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저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매달린다거나 그런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조금 멋진 모습을 이제 뭐 SNS에 올린다거나 소식을 일부러 흘린다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도록 뭔가 밑밥을 깔고 미끼를 던져놓고 이럴 수야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애 같아서 나의 어떤 화려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뭔가 굽히면서 갈 생각은 없었고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가 강하고 본인의 생활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서 뭔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나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해야지 이런 식의 모습에 집중하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사실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저 자세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분이 뻔히 알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기가 세다거나 그런 것들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좀 연락하기가 버거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이분 어떠신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계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연락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되게 자신감이 이상하게 차 있는 모습이 있어서 나르시즘 좀 있는 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컵 9번 카드, 완주 킹 카드 그리고 매지션 카드까지 다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월감 같은 게 있으세요. 이 카드가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베푸는 걸 받는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어떤 입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동등한 연인 느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내가 꼬실 수 있다. 이런 식의 근자감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진지한 사랑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내 말재주, 내 능력, 내 다재다능함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고 싶다. 이런 장난기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뭐 관계를 이어나갈 때 최소한의 관심만 줬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이상한 포지션 관계가 좀 형성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조금
좋아해 줘도 여러분들은 나를 크게 좋아할 거다. 이런 식의 오만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운세를 점쳐볼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확신이 있어 보이고 그래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연락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를 계속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사실은 자기도 부족했고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을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신다고 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덥석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하세요. 두 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고 계시고 가능성 자체가 무궁무진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나를 좋아하고 있을 거고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다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본인이 먼저 주도하고 싶어도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마음에 조급함도 사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더 그러시고 연락 수단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라고 하세요. 다만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사실 카드들이 관계를 깊이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불리한 대화를 안 하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갔을 때 본인이 뭔가 저자세로 나가면 특히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뭔가 더 해볼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미안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었나? 물론 내가 더 해볼 수 있었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속마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잉?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보면 적극적으로 재회를 하려고 뭔가 해결하려고 달려들겠다. 사실 이런 느낌보다는 직접 나서지를 않고 염탐만 한다거나 주변 소식을 좀 찾아본다거나 간본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 수시로 찾아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민하게 곤두선 상태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러고 싶은데 행동을 하더라도 찔러보는 식으로 간보고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드 시종 카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부딪힐까 봐 그렇기 때문에 좀 미숙하게 예민하게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좀 좋게 오가는 느낌도 들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뭔가 당당하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봤을 때 자기 입장을 챙기느라고 겨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두 분의 문제가 꼬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연락이야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행동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고 하세요. 사실 이분은 통제 성향이 좀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 마음 먹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실 이 카드에서처럼 여러분들이 나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자꾸 이분을 뭔가 캐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자존심을 여러분들 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염탐만 하고 지켜보고 그러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 연락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기싸움을 하는 어떤 일종이고 상대방 분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게 낫다. 알면서도 괜히 버텨본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 운세를 좀 점쳐 볼게요. 일단 행운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다거나 상대방 분 소식을 들을 일이 있다거나 계획되지 않은 어떤 가벼운 해프닝 정도는 두 분 사이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온다, 뭐 진지하게 재회를 하자고 한다, 이런 느낌은 카드에서 들지는 않아요. 시간이 만약에 두 분이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10주, 뭐 3개월 이렇게는 좀 흐름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락 운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시기를 뽑자면 연락 운이 뭐 10일 전후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이야 드리겠지만 두 분은 10주, 3개월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한 3개월 되기 전에 2개월 반 정도 지나고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행운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해프닝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소식을 듣는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연락운이 당장 엄청 좋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재회운이나 연락운보다는 유패운이 좋으세요. 유패, 연애운.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3개월 내에 여러분들 인기도 많아지시고 여러분들도 사실 바람기가 많이 올라오신다거나 상대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이성운 자체가 활발하신 시기예요. 그래서 재회보다는 사실 유패 쪽 기운이 강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인연 중에 되게 순수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오랫동안 가면 이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진 않지만 진국이고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짝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즐겁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재에만 매달려 있기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좀 아까울 정도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도 기다리신다거나 정리하시면서 유패 쪽으로 기운을 가져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운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기운 잘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분하고 원하시는 흐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